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정수행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동맹수행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수행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교의 명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명상들이 선정을 하면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 그 고요와 평안을 추구를 한다 이거죠. 고요와 평안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것을 만족해 하면서 이제 머무는 형태의 그 명상, 그게 이제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명상에서 나오면 그 고요와 평안이 깨지죠. 얼마 만에 깨지냐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50분간 그런 명상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명상을 끝내고 나서 그 시간의 10분의 1, 즉 5분이 안 돼 가지고 그 명상에서 얻은 그 고요와 평안은 되게 깨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이렇게 본인이 되돌이켜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연속이 되면,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낫지만, 부처님 명상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형태의 명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부처님이 가르친 바의 그 명상을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명상을 나와도 명상에서 이제 출정한다 그러죠. 선정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입정한다 그러고, 나오는 걸 출정한다 그러는데, 출정을 해도 그 고요와 평안과 기쁨이 항상 나하고 머무는 형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게 되어야 부처님 명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명상을 하는 목적은 처음에 설명한 그 1번의 명상 형태에서 지금 설명드린 2번의 명상 형태, 즉 명상이 끝나도, 선정이 끝나도 거기서 얻어진 그런 그 고요와 평안이 나한테 지속되는 이제 그러한 명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명상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죠. 해탈과 열반을 목적으로 명상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얻어집니다. 그 중간 정도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 해탈 열반은 결국 그 탐진치를 제압할 때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탐진치를 제압하면은 이제 해탈을 이루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면 이제 열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가장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8정도의 처음부터 정견부터 8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정정까지 이런 종합적인 수행을 할 때 그 두 번째의 상태가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볍고 평온하고 어떤 자유로운 삶, 그래서 괴로움의 그 원인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정의 행위, 즉 명상의 행위와 함께 이 팔정도의 정견부터 해서 다스려서 오장애를 완벽하게 제압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한 단계 점프를 하려면은 이제 초선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초선을 제대로 들려면은 그 초선의 정의 자체가 선정의 5요소를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선정의 5요소를 띄우려면은 오장애를 제압하지 않고는 선정의 5요소가 나오지를 않는다. 선정의 5요소를 일으키려면은 선정의 5장애를 제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사선에 드시고 무색계에 가시고 이렇게 할 때도 반드시 초선부터 시작했다. 초선부터 시작했고 이 초선이 되지 않고는 사선이 되지 않는다. 초선이 되지 않고는 이선이 되지 않고 이선이 되지 않고는 삼선이 되지 않고 삼선이 안 되면은 사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색계사선입니다. 색계사선을 하려면은 큰 고비에 해당되는 이 색계초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초선을 하기 위해서 그 오장애를 다스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탐진치를 누그러뜨리고 약화시키면은 오장애는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 탐진치를 다스린다는 것은 탐진치가 뭔지를 모르면은 가능하지가 않죠. 탐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삿띠를 하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탐진치를 봐야 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는 것은 그 보는 것 행위가 결국은 탐진치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탐진치는 없어져라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써 없어집니다. 알아차리고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삿띠와 삼바잔을 해야 되겠죠. 삿띠와 삼바잔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다스려지는 것이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항상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탐진치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끌어당길 때 그 앞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탐진치라고 할 때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는 탐이 각각 다르게 일어나요. 선에 대해서 탐을 할 수도 있고 악에 대해서 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악의 구별 없이 뭐든 내가 끌어당기면은 나한테 느낌이 좋은 거 끌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쁜 거를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없이 내가 끌어다니면 무조건 탐이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내고 내가 밀어내면은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그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고만 있으라.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개입니다. 나다, 나야 나, 그 다음에 내가 옳다, 그 다음에 내 거야.
쉽게 생각하면 딱 그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다, 내 거다, 내가 옳다. 왜 이것을 치라고 하느냐? 자아를 내세우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은 한마디로 무아입니다. 근데 무아를 모르고 자아를 내세우는 게 가장 큰 문명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다, 내 거다, 내가 옳다.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버럭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심은 이 치심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탐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처음에는 아주 초기 단계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확실하게 5개 보기. 하루에 확실하게 5개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이틀 해가지고 잘 되면 그 다음에는 1시간에 5개 보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잘 되면은 이번에는 3분에 5개 보기. 또는 더 잘 되는 사람은 1분에 5개 보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탐심을 낼 때는 뭐 큰 거를 얻으려고 내는 것만이 탐심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꿈틀거리면서 일으킬 때도 다 탐심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탐심을 보면은 탐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탐진치를 보지 못할 때 탐진치로부터 벗어난다든지 탐진치가 줄었다든지 탐진치가 소멸됐다든지 이 모든 게 하나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탐진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의 선정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명상을 못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 탐진치를 보는 수행은 시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을 못할 때는 이 탐진치를 보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계속 봐라. 그래서 이 수행은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사띠 수행이라 그래요. 사띠 수행은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사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띠 수행은 항상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초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초선이 일어나려면은 이제 5가지의 장애가 제압이 돼야 되죠. 즉 감각적 욕망이 제압이 돼야 되고 좋은 느낌은 일어나지만 내가 확 그걸 끌어다니려는 그러한 욕망은 제어가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그 탐진치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악이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저놈 저 나쁜 놈 하는 악의를 확 일으키고 저놈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악의를 일으키는 것이 나쁜 느낌이 올라올 때 나쁜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악의를 안 일으키고 스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악의가 제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 자,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할 때는 부처님 말씀하신 그 니까야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 말이 맞을까 어떨까? 그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는 하더나 의심이 없는 그런 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졸리고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렇게 정갈하게 낼 때는 해태와 혼침이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수면, 주무실 때 좀 푹 주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후에, 들뜨는 거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들뜨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집을 다 짓습니다. 뭐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일어나겠지 하면서, 물론 때때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플랜을 짤 때는 있지만 그거는 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하면서 마음이 들뜨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들뜸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현재 있지 않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후회는 뭡니까? 마음이 과거에 가 있죠. 과거는 지나가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정리해서 뭐 기록으로 남겨놓든지 뭐 그런 거는 좋지만, 마음이 자꾸 과거에 가 있으면서 후회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역시 또 굉장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는 마음이 현재 있어야지 들뜸에 가 있어도 안 되고 후회에 가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5장애가 제압이 될 때 이제 선정의 5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초선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초선에서 말하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느낌을 바라보는 그 일으킨 마음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 이제 지속적 고찰이죠. 그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희열은 지금 이제 그 집중수행 코스 하고 있는 사람들 쭉 제가 보면서 또 거기서 강조되는 바가 뭐냐면, 이 희열이 초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희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초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희열은 몸을 반듯하게 척추를 세우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할 때 희열을 좀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심호흡을 할 때, 이게 이제 들숨이고 이게 날숨입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심호흡을 깊게 합니다. 깊게. 3회 내지 5회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심호흡 하나, 심호흡 둘, 자, 이 정도 깊이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척추만 반드시 공중에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깊은 심호흡을 하시면은 몸이 살짝 흔들려요. 그리고 심장박동이 특히 날숨에서 탁탁탁 잡히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을 두 개로 스플릿을 합니다. 분할을 합니다. 하나는 인중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도 숨을 따라서
몸 깊숙이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하면 안 돼요. 딱 원 포인트입니다. 원 포인트에서 인중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지금 희열을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두 개로 스플릿을 합니다. 스플릿을 해서 같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이 격렬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흔들리고 혹은 맷돌처럼 돌리고 아래 위로 솟구치고 하는 형태로 강하게 오는 사람, 약하게 오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희열이 올라옵니다. 심장박동도 약하게 느끼는 사람, 온몸이 심장박동을 하는 것처럼 펌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공기까지 심장박동을 하는 것처럼 강하게 오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희열이 일어날 때는 희열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말고 그 희열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호흡에 집중하고 희열을 알아차리고 하면 생각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잡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생각이 다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잡생각이 끊어집니다. 초선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쭉 하시다가 보면은 1분이 지나건 3분이 지나건 5분이 지나건 이 희열이 강도가 떨어져요. 현저히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거의 잦아들 정도로 희열이 부드러워지면 자, 두 개로 스플릿한 마음 중에 맨 처음에 인중에 집중한 마음을 이번에는 70%, 희열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30%로 비중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희열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인중에 대한 집중이 쭉 하고 올라와요. 그때는 희열에 대한 마음을 버려. 그때는 희열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희열을 알아차리기는 알아차리지. 감각은 있지. 그러나 마음은 인중으로 100% 옮겨서 이쪽으로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펌핑하는 형태로만 희열이 온다고. 약간 펌핑하는 형태. 혹은 약간의 맥동처럼. 그렇게 되고 집중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집중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은 다 끊겨 있어. 이게 2선입니다. 2선. 그 다음에 맥동이 정지되고 온 세포가 밝은 햇살에 호수에 물이 반짝반짝하듯이 내 온몸에 있는 세포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3선의 해피니스입니다. 이렇게 초선, 2선, 3선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희열과 행복의 모든 느낌이 다 사라지고 절대적인 적정이 찾아오죠. 아주 고요한 적정. 모든 것이 끊겨 있어. 모든 것이 끊겨 있고 소리도 끊겨 있고 생각도 끊겨 있고 몸의 느낌도 끊겨 있고 몸이 있는 듯 없는 듯 몸이 전혀 인식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 가면 호흡도 끊어져. 호흡도 없어. 오로지 인중에 대한 집중만이 살아있는 거죠. 자, 호흡이 없다고 하는데 간혹 약하게 다시 잡혔다가 없어졌다가 할 때는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이라는 거는 없는 거야. 몸이라는 거는 없고 오로지 인중에 대한 집중만이 고도로 살아있을 때 이게 사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좀 고요하다는 느낌이 오면 그게 사선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사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초선, 2선, 3선을 정확히 거치고
사선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가 돼야 사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명상의 패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패턴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선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같이 지금부터 하게 될 30분의 명상은 우선 초선 제대로 일으키기. 초선 제대로 일어나려면은 희열 제대로 일으키기. 그 다음에 희열이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약해지면서 희열이 약간의 맥동처럼 될 때, 그때 오롯이 살아오르는 집중의 느낌. 그때 되면은 그 희열이 살 가라앉으면서 집중이 쑥 올라가요. 그 묘한 느낌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그게 될 때 초선과 이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과 이선과의 차이는 그 집중이 쑥 하고 올라오면서 생각은 다 끊어져 있어. 생각이 자꾸 들락거리면 그건 아직 초선에서 못 벗어난 거고, 그게 이제 다 끊어진 형태, 그게 이제 이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선 제대로 하기와 초선에서 이선으로 넘어가기를 이제 그거를 주된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명상법회에서 이때까지는 제가 그 명상 시작하고 나서 나레이션을 좀 길게 했는데, 나레이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레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깊이 30분간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들어가겠습니다.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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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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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흡 하나. 자, 두 번 더 합니다.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다 알아차립니다.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자, 두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인중에서 호흡이 출입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몸의 맥동이나 심장의 박동이나 몸의 가벼운 흔들림이 오면 그것이 충분하게 일어나게끔 편안하게 둡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마음껏 발산하게끔 편안하게 둡니다. 인중에 마음이 집중되는 느낌과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느끼면서 편안하게 초선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사그러지면 모든 마음을 인중에만 둡니다. 자, 화면에 자막은 꺼주세요. 전에는 그 희열만 컨트롤이 됐었는데 네. 그 행복에 그거를 컨트롤을 해본다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느끼기만 하시고 네, 그 컨트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예, 충분히 왔다가 충분히 갈 때까지 계속 느끼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에. 그 이제 몸에 맺힌 걸 다 푸는 거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포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온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좀 병이 있는 사람들 치유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수적인 효과죠. 예. 그래서 그 컨트롤 하려는 마음은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보시고 알아차리고 좀 더 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왜 이렇게 짧지 하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알아차림 이외에는 어떠한 의도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느낌을 알아차린다. 그다음에 느낌의 뿌리에서 탄pun치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6개 감각의 물에서 일어나는 탄pun치를 알아차린다. 이걸 한번 어떻게 그거를 좀 구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굿 포인트. 자, 우리가 이제 탐진치 알아차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좀 힘들죠.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는 비교적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는 비교적 쉽게 돼요. 근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를 그 느낌의 아래에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과 함께 탐진치의 뿌리를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느낌 알아차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 훈련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고 나서 산보하잖아요. 산보하면은 바람도 이렇게 와 닿고 눈으로 뭐도 보이고 강아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그러한 걸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지 말고 그거를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는가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일어나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느낌은 우리와 함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느낌을 잘 보시고 그 느낌이 좀 세게 일어날 때, 그 좋아하는 느낌이 세게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싫어하는 느낌이 세게 일어날 때 그 뒤에 그 느낌과 함께 확 땡겨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확 땡기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느낌이 올 때 확 차버리려는 확 하는 그런 일어남이 있어요. 일어남. 그게 탐이고 진이에요. 그 느낌을 100개를 느끼면 그 100개에서 다 탐진치를 보면은 그거는 엑셀런트고 그까지는 우리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느낌이 10개 일어나면 그 중에 유난히 내가 확 땡기는 에너지의 느낌, 확 밀어내는 에너지의 느낌. 우선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느낌을 여러 개를 다 봐라고 얘기 안 했지. 탐진치를 하루에 5개만 보라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확 일어나는 땡김과 확 밀어냄을 하루에 5개를 분명하게 보고 수행일지에 기록을 해요. 오늘 내가 이거 확실한 탐과 확실한 탐진치를 느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 보고 있으면은 1시간에 5개는 쉽게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즉,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라. 이게 쉬울 겁니다. 그 뿌리에서 보라 그러면 말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동시에 느낌이 그냥 느낌만 싹 일어났다 사라질 수도 있고 느낌이 일어나는데 내가 확 당기는 게 있다고. 또 느낌이 일어나는데 내가 확 쳐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라.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익숙해지면 그 느낌이 일어남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큰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꾸 수련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잘 보여. 잘 보이면서 느낌과 탐진치가 일어나는 게 막 빠르게 일어나는 게 보여. 6개의 문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4시간 그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라는 거지. 특히 밥 먹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게 손에서 일어나고 눈에서 일어나고 입에서 일어나고 혀에서 일어나고 막 움직이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고 샤워를 하면은 물이 떨어진다. 온몸에 흘러내리는 물의 느낌, 물의 소리, 물의 온도, 잠깐 눈을 뜰 때 보이는 욕실 안의 풍경 막 돌아다니잖아요.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의 느낌, 팔을 닦을 때는 팔의 느낌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거를 6개의 문에서 어떻게 이게 막 돌아다니는지 그걸 보라는 거.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첫째는 느낌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센 느낌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내가 땡기거나 밀거나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그때 탐진치를 확실하게 봐라. 그러면은 탐진치 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진다. 그래서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고 그 다음에 잘 훈련이 되면은 그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라. 밥을 먹으면서 그 감각을 느껴보라는 거지. 씹을 때 먹는다, 씹는다, 맛본다. 그게 다 탐진치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것이 밥 먹는 5분간 확실히 움직이는 것을 본다. 샤워할 때 5분간 확실히 움직이는 것을 본다. 설거지할 때 5분간 확실히 움직이는 것을 본다. 설거지 안 하고 마당 쓰는 사람은 마당 쓰면서 봐도 좋고 조금 더 제가 풀이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언더스탠딩이 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프랙티스를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일단은 지켜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의할 거는 뭐냐면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땡김과 밀어냄이 있는가, 이거 잘 한번 알아차리시면 탐진치 수행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은 선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뒤에는 선정이 점점 깊어지고 선정이 잘 돼요. 그리고 선정을 열심히 하시면은 요 수행 하시기가 쉽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합니다.